자, 16-1 시작하도록 할게요. 16강은 이제 순서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소재는 온라인상에서 독자를 모으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나오는데 A는 마지막에 결론을 보여주는 거고요. 자, B는 결론부터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결론부터 보여주는 게 낫겠냐? 마지막에 결론을 보여주는 게 낫겠냐? 당연히 결론부터 보여주는 게 낫겠죠? 그래서 not A, but B의 구조를 갖게 되고요. 온라인에서 독자를 모으려면 결론부터 말해라 이겁니다. 알겠죠? 자, 근데 읽어보기 전에 잠깐 몇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기 2번 문장에 no matter how 여기 있죠? 자, 일단 얘는 however랑 같습니다. however, 그러니까 however라는 그 그러나가 아니라 how에다가 ever를 붙인 거랑 같고요. 얘는 해석이 좀 특이한데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는 이런 문장입니다.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알았지?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주어가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여기는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인데요. 원래는 뭐냐면 원래는 it is what that you have achieved입니다. 원래는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때 강조 구문은 이렇게 이때를 지어보면 문장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성취한 것이 무엇이냐 이겁니다. 네가 무엇을 성취했는지 혹은 뭐 네가 성취한 것 뭐 이거를 말하는 건데요. 그치? 근데 이제 이 what이라고 하는 것이 의문사는 항상 문장의 맨 앞으로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what이 앞으로 나와서 what it is가 된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갑자기 뭐가 사라졌어요? 이 대시 날라갔죠? 그치? 이 대시 왜 날라갔냐? 자, 자세히 보면 you have achieved 뒤에 목적어가 없죠? 그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만 따로 그냥 딱 떼서 보면 이렇게만 딱 떼서 보면 what이 마치 선행사처럼 보이고요. 이 대신 관계대명사의 뭐처럼 보입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이거 대신 마치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보이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이때 강조 구문이라 할지라도 이 중간에 나와 있는 이 대시 목적격의 관계대명사처럼 기능을 하는 것처럼 보이면 얘를 그냥 생략해 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관계대명사를 목적격 관계대명사일 때 생략을 하잖아요. 그치?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그냥 생략을 해 버리는 거예요. 이해됐니? 그래서 원래는 이런 형태였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의문사인 what 앞으로 튀어나오고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처럼 생겨서 생략을 해버리면 어떻게 돼? What it is you have achieved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거에 대한 설명을 그래요. 뭐 아무튼 좀 밑에가 공간이 너무 적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설명을 적을 때는 이 공간이 많으니까 여기다가 적던지 뭐 밑에다 적어도 되고요. 알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해됐죠? 여기 이제 별표 하나만 좀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읽어볼게요. 아카데미아 학계입니다. 학계에서 당신은 배웁니다. Write up your result. 당신의 결과를 이렇게 쓰도록 배웁니다. 그걸 뭐라고 배우냐? I came up with. 나는 생각해냈습니다. 어떤 가설을 생각해냈고 그 다음에 나는 이런 실험을 했고 and then 그 다음에 나는 또 다른 실험을 했고 and then 그 다음에 나의 아이디어를 테스트를 해봤고 몇 번 and so on 등등 이런 말이죠. until 언제까지 한 거야? 여기 이제 dramatic 이게 팡파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타다라는 말이 짜잔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극적인 팡파르는 막 이렇게 그
폭죽을 터뜨리고 막 축제를 하는 걸 이제 팡파르라고 하죠. 그 팡파르 짜잔이 될 때까지. 그 무슨 말이냐면 즉 성공할 때까지라는 말입니다. 그치? 성공이라고 할 때까지 계속 가설을 세웠다가 실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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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해서 결국엔 성공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I proved this, 내가 이것을 증명해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됐나요? 이렇게 쓰라고 당신은 학계에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배우라고 씁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죠? 자, 근데 당신이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쓴다면요. 당신의 독자들 중에 very few니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거의 독자가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독자가 make it to your dramatic conclusion. make it은 해내다 라는 말인데요. 즉 당신의 그런 드라마틱한 결론까지 해내지 못할 것입니다 라는 말은 그 결론까지 도달하지 못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치? 자, 아까 이거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라고 한다 했지? 아무리 흥미진진하고 ground breaking, 뭔가 이렇게 땅을 다 박차고 부셔버린다 라는 말로 굉장히 혁신적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혁신적이고 아무리 흥미진진할지라도 그 결론에 마지막 결론까지 도달하는데 도달하지 못할 거야 이 말입니다. 독자를 다 잃을 거야 라는 말이죠. 즉 온라인에서는 말이죠. 우리는 참을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big reveal, 그러니까 그 크나큰 그런 reveal이라고 하는 건 뭐 내용 공개라는 말이죠. 큰 발표, 공개 이런 거. at the end, 마지막에. 그런 걸 기다릴 수가 없어요. 참을성이 없습니다. 자, 참을성이 없고 여기서 지금 참을성이 없습니다라는 not이 나오고 뭐가 나왔습니까? not A, instead B가 나왔죠. 이렇게 지금 연결이 돼야겠지. 그죠? 자, 대신에 당신은 우리에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upfront. 이건 이제 미리 뭐 이런 말인데요. 미리라는 말은 사실 in advance 얘를 더 많이 쓰죠. 미리 말할 필요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입증해냈습니다. 증명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되는지 그 방식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초반에 와 이렇게 신기한 걸 했다고? 어떻게 해낸 거지? 라고 흥미를 처음에 확 끌어당겨야 된다. 이 말이지. 그지? 자, 당신의 리더십, 그러니까 독자 수는 이 말입니다. 여전히 dwindle이라는 말이 이제 줄어든다라는 말이고요. 그 trail off, 그리고 이제 감소하게 됩니다. over the course of는 뭐뭐 도중에 뭐뭐 하는 동안에라는 표현입니다. over the course of는 당신이 글을 쓰는 동안에 이미 이제 독자의 수는 감소하긴 하겠지만 자, 근데 말이죠. 최소한 대부분의 독자들은 알게 되겠죠. 뭐를요? What it is you achieved. 당신이 무엇을 성취해내는지는 알게 될 겁니다. From the very beginning. 매우 처음에서가 아니라 매우가 아니라 이 명사 앞에 the very가 나오면 바로 그라는 말이죠. 바로 그 처음에서 다 알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중 몇몇은 이 말입니다. 그중 몇몇은 stay along 쭉 기다릴 겁니다. 유지하고 있을 거예요. for the right. 그런 계속 읽는 것에 계속 참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처음에 그 오프닝 라인이 훅이라고 하는 그 오프닝 라인이 이 저널리즘의 그 용어에서 이게 특히나 흥미진진하다면 그러한 라이드, 그러니까 그 여정, 그치? 계속 읽어가는 그것에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당신이 그들의 관심을 잡는 겁니다. 일찍이 잡게 된다면 당신은 more likely, 더욱 뭐뭐할 가능성이 있다? 설득할 가능성이 있죠. 더 많은 독자들을 전체적인 이야기 동안에 여기에 계속 남아있도록 설득할 수도 있습니다. 라는 말이죠. 자, 여기서 이제 more likely라고 나왔는데 이 likely는 여기서 이제 부사로 쓰인 거죠. 그치? 아마도 이런 식으로 얘는 이제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글 전체의 주제는 뭐라고요? 온라인에서 독자를 모으는 방식이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처음에 결론부터 내려서 시작을 해야 독자가 모인다 이놈 자식들아 라는 말이지. 됐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16-2예요.
16-2 시작하겠습니다. 자, 뇌가 뇌가 어떤 변화를 겪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처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방법이 안 먹히네 라고 했을 때, 그치? 한 가지 방식만 그래서 뇌는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추구한다 라고 하는 게 이 글의 주제입니다. not A. 자, 이 A는 원입니다. 한 가지 방식을 취하는 게 아니라 but B. multiple이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여기서 여러 가지 방식을 써서 이 방식 대처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에요. 알았지? 그래서 이걸 뭐라고 부르냐? 대리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따가 설명하도록 할게요. 자, 이게 주제입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는데 뭐 딱히 어려운 그런 문장은 없는데 연결어가 유난히 좀 많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좀 신경 쓰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자, 예를 들어서 있고 but 있고 그 다음에 instead 있고요. 그 다음에 similarly라고 있죠. 이렇게 연속으로 4번이나 나오기 때문에 연결어를 좀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인간의 perception system, 그러니까 지각 체계는 디자인 되어져 있죠. 바로 어떤 물체를 인식하도록 변화하는 illumination, situation, and context. illumination은 이제 빛이라고 하면 되겠죠. 빛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어떤 맥락 속에서 사물을 인지하도록 설계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것은 extraordinarily adapted. 자, 그것은 잘 적응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상에 잘 적응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그것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당연히 이 human perception system, 인간의 지각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치? 자, to deal with this uncertainty. 자, 여기서 말하는 this uncertainty, 이러한 불확실성이 뭐야? 이거지. 세상이 끊임없이 막 변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뇌가 뭘 하냐면 여기 not A, 그 다음에 but B가 나오죠. 그래서 얘가 이제 반주제, 얘가 주제가 되겠죠. 그치? 주제와 반주제. 뇌는 한 가지 방식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방식을 사용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즉, 이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것이 problem, 문제점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제 이거에 대한 해결책이, 솔루션이 바로 다양한 방식이다 이 말이죠. 자, 만약에 it is blocked, 이게 막히게 되면요. 그치? 그러니까 뇌가 가다가 뭔가 막히게 돼. 그러면 그 뇌는 또 다른 루트를 채택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immense flexibility of the brain, 이런 뇌의 이런 엄청난 유연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변화하는 신호에 의존하는, 그치? according to whatever is available, 이용 가능한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뭐라고 알려져 있냐? 얘가 주어고요. 얘가 동사죠. 이렇게. 이런 뇌의 굉장한 엄청난 이 유연성, 이게 안 되면 저거 하고 저게 안 되면 또 이거 하고 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vicarious functioning, 대리 기능이라고 부른다라는 말이에요. 그지? 자, 그것은 이 대리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발견되어지는데 대부분의 생명 체계에서 발견된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제 뭐 이야기해야 돼? 뇌의 유연성에 대한 이야기 해야겠죠. migrating birds, 그러니까 철새죠. 이동하는 새들. 이 철새들은요. fly, 날아갑니다. 수천 마일을 날아가고요. 그리고 의존하게 됩니다. 별에 의존하게 되는데요. to navigate, 항해를 하기 위해서, 여기저기 막 날아다니기 위해서 별을 보고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날씨가 꾸릿꾸릿해, 흐려. 그래서 눈이란다. 별이 안 보이겠지. 그러면 그들은 대신에 랜드마크, 어떤 큰 건물, 대표적인 큰 건물이나 그치, 주요 지역물 이런 것들에 의존하거나 혹은 그들의 자성이 있는 감각에 의존하기도 합니다. 라는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자성 감각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자세히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좀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구의 자기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 새들이 감지할 수 있다라고 해요. 감지해서 방향을 좀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뭘 말하는 거야? 여기가 지금 보면 별한테 의존했다가 이게 안 되는 것 같으면 랜드마크에 의존했다가 안 되면 마그네틱 센스에 의존했다가 지금 이게 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다 이 멀티플 루트를 말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엄청난 유연성이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별에다가 의존했다가 랜드마크에 의존했다가 마그네틱에 의존했다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자, 그다음 마찬가지로라고 나왔는데 이 마찬가지로라는 건 앞 뒤에 뭐가 나와야 돼? 얘는 또 다른 사례가 뒤에 나와야 됩니다. 앞에 어떤 사례 1이 나왔으면 이 뒤에는 사례 2가 나와야 되고요. 이 사례 둘 다가 가지는 주제는 동일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앞에 뭐가 나왔어? 굉장히 유연하게 여기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저거 했다가 이렇게 했지? 그럼 이 뒤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바로 뇌가 얼굴을 인식하는데 이 눈이나 코나 입의 형태를 보고 얼굴을 인식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극단적인 경우에는 고작 몇 개의 선만으로도 충분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게 언제냐면 as when 뭐뭐 할 때처럼 이런 말인데 우리가 어떤 유명인의 얼굴을 인식할 때처럼요. 바로 캐리커처에서 그게 몇 번의 손놀림으로 만들어지는 그런 캐리커처 있죠. 그치? 그런 거에서 우리가 그 캐리커처에 나와 있는 얼굴 선 그런 것들만 보고도 우리가 얼굴을 인식하기도 하죠. 그치? 이렇게 굉장히 유연하게 그래서 이제 얼굴을 이렇게 인식하는 거다라고 하는 건 또한 여기 지금 또한이라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우고 잠깐만 연결어가 또 나왔네요. 이렇게 연결어가 도대체 지금 몇 번 나오는 거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나왔습니다. 연결어 주의하세요. 그지? 그래서 얼굴을 인식하는 건 어떤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심지어 뭐 할 때조차 이 얼굴의 일부가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어떤 내면의 특징들, 눈과 같은 어떤 내적 특징들이 거의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얼굴의 인식은 기능을 잘 합니다라는 말이에요. 그지? 그러니까 여기는 뭐냐면 얼굴과 같은 것들이 가려져 있을 때도 그치? 그때도 얼굴 인식은 잘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뇌는 외부적인 특징에 의존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머리카락이라든지 아니면 머리의 형태라든지 이런 걸 보고라도 의존해서 얼굴을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치? 자, 어찌됐건 굉장히 유연하게 한 가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뇌가 상황에 맞게 대처를 하니까 이걸 굉장히 유연하다라고 지금 표현을 하고 있죠. 그치? 자, 넘어가겠습니다. 16강도 별게 없네요. 자, 16강의 3번입니다. 이건 이제 비르타일이라고 하는 어떤 한 지역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여기를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좀 이미지가 살짝 흐릿하긴 한데 자, 여기가 이제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수단이에요. 얘네 둘이가 어떤 이제 나라의 경계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대영 제국, 그러니까 옛날에 영국이 이 둘을 갈라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을 경계를 세워줬어요. 처음에는 이 선은 이제 그곳에 맞게끔 좀 그어보자면 잠깐만 수단은 일단 그어보자. 일단 선이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선은 이렇게 그어진 선입니다. 이렇게 그어진 선이에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할라이브라는 지역이고요. 여기가 바로 그 비르타일 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근데 이 땅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요.
품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 할라이브는 품질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여긴 다들 갖고 싶겠죠. 자, 그러면 생각해봐. 수단의 입장에서 어떤 이제 이게 경계가 1이고요. 여기가 이제 2입니다. border. 선이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국경선이. 그러면 1번 선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2번 선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생각해봐. 수단의 입장에서 1번 선으로 경계를 잡게 되면 1번 선으로 경계를 잡게 되냐 이렇게 잡게 되면 수단은 여기를 자기 땅으로 가지게 됩니다. 좋겠니? 당연히 싫겠지. 이렇게 해야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를 자기네 땅으로 갖고 여기는 안 가지게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수단은 여기에 선을 주장합니다. 그지? 여기가 1902년에 만든 국경선이에요. 자, 그리고 이집트는 어디를 주장해야겠어요? 이집트는 1번으로 주장을 해야 자기네들이 할라이브를 가질 수 있겠죠. 비르타월은 수단이 가져가게 되고. 그치? 그래서 주장하는 이 1번 선, 이게 이제 이집트가 주장하는 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해됐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1899년에 만들어진 국경선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최신에 만들어진 국경선이 다시 만든 국경선이니까 1902년도가 좀 더 맞는 거다라고 뭐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각 나라가 입장이 다르다 보니까 아니야. 국경선은 이게 맞아. 이게 맞아. 그리고 서로 주장하는 국경선이 다른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치? 그럼 여기서 결국엔 마지막으로 뭐가 문제가 돼? 이 지역, 이 비르타월이라고 하는 이 지역을 누가 갖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이 지역을 수단이 갖게 되면 1번의 국경선이 맞는 거고 이집트가 이 빨간색 비르타월을 갖게 된다면 1902년에 2번 국경선이 맞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되겠어? 서로 이 비르타월이라고 하는 곳은 자기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아, 나도 안 가져. 아,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거 우리 거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반대로 어떻게 됩니까? 이 할라이브라는 곳을 갖게 되니까요. 이해됐나요? 자, 그래서 이 지도를 캡처를 하든가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하지? 뭐 이거를 원하면 내가 캡처해서 올려주든가 할게요. 그러니까 내가 캡처를 좀 해놓을까? 오케이, 내가 캡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아니야. 내가 이렇게 캡처를 좀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그러면 올라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해했으면 끝났어요. 그지? 그러니까 A는 수단이고요. B는 이집트입니다. 그치? 그래서 수단은 1902년에 만들어진 그 국경선을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집트는 1899년도에 국경선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죠? 서로의 목표는 같습니다. 할라이브를 얻는 것이고요. 그리고 비르타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만 이해했으면 끝났어요. 자, 비르타월은 굉장히 이상한 장소입니다. 왜 이상해? 아무도 자기들 거라고 주장을 하지 않으니까. 1899년 1월에 자, 이 대영 제국의 administrator, 그러니까 행정관들이 finalize, 마침내 결정했습니다. 국경선을 결정했는데 그 이집트와 수단의 사이의 국경선을 결정했습니다. 자, 그래서 식민지 시절의 그런 방식으로 그들은, 그러니까 이 행정관들이 편리하게 그냥 직선을 딱 그어버렸습니다. 바로 22nd parallel of latitude,
그러니까 22도의 위도선을 그대로 쭉 그냥 이렇게 쫙 그어버린 거야, 편하게. 막 막 이렇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직선을 쫙 그어버린 거예요. 자, 당연히 놀랍지 않게도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새로운 국제 경계선이라고 하는 것은 임의적으로, 그러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토월 갈라 놓았습니다. 바로 그 지역의 부족들과 공동체들을 갈라 놓았죠. 그치?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쫙 그어버리니까 뭐 이제 여기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던지 간에 그냥 막 그어버린 거야. 자기들 마음대로. 그러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치? 그러다 보니까 1902년에 이 영국이 다시 한번 새로운 선을 그었습니다. 이런 부족들의 영토를 반영해서. 그치? 어디에 누가 살고 어디에 살고 누가 살고, 그치? 뭐 이제 이렇게 그어버리면 뭐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있다고 했을 때 여기 이 윗부분의 사람들이 갑자기 갈라지잖아. 그러니까 뭐 선을 이런 식으로 지나가게끔 한 겁니다. 그럼 여기에 다 같이 함께 살 수 있으니까. 이해됐지? 근데 뭐 누구나 다 만족할 수 있는 그런 국경선은 안 만들어질 것 같은데, 그치?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졌답니다. 그러니까 선이 지금 두 개가 생긴 거죠. 이 1899년도에 만든 선과 그 다음에 1902년도에 만든 선, 이렇게 두 가지가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두 개의 intersecting lines, 그러니까 교차하는 선들입니다. 그것들의 조합이 brought about, 야기시켰는데요. 어떤 새로운 두 지역의 창조를 야기시켰습니다. 바로 크고 거주할 수 있는, 그치? 그런 해안가 지역을 만들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할라이브 트라이앵글이라고 불리는 곳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그 할라이브라는 굉장히 살기 좋은 땅이고요. 그리고 하나 더 empty, 비어 있고, 그 landlocked, 랜드에 의해서 잠겨져 있다. 그러니까 육지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는 사막의 구역인데 이게 뭐라고 불려? 이게 비르 타월이라고 불리는 곳이랍니다. 야, 그럼 당연히 사막인데 뭐가 무슨 뭔가 땅이 좋겠니? 사람 못 살겠지. 이건 사람이 살 수 있고 이건 사람이 살 수 없겠죠. 당연히 할라이브를 갖고 싶겠죠. 자, 그래서 desirable, 탐이 나는, 바람직한, 누구나 다 욕망하는 그 할라이브라는 지역을 keep, 가지기 위해서 이 말이야. 그치? 여길 차지하기 위해서 이집트는 당연히 주장했습니다. 원래의 오리지널 스트레이트 라인, 1899년에 만들었던 그 스트레이트 라인, 직선을 원했고, 반면에 수단은 똑같은 목표를 마음속에 가진 채로 1902년에 새로운 라인을 주장했습니다. 그쵸? 수단은 1902년도에 만들어진 선을 해야 할라이브를 자기들이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런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갈등의 이런 이상한 결과는 뭐냐면요. To this day, 오늘날까지도 대절 이해합니다. 두 국가는 refuse, 거부합니다. 주장하길, 비르타워를 주장하길 거부해요. 그러니까 자기 거라고 주장을 안 한다 이거죠. 이 지역이 어디냐? 바로 어떤 땅인데 대략 런던의 사이즈에 달하는 그런 크기랍니다. 왜냐하면 그게 뭘 의미하냐? 바로 더 큰 상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잠깐만, 이걸로 해야지. 그러니까 여기를 수단이 갖게 된다면 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 거고, 그럼 여기를 못 갖게 되는 거잖아. 그지? 그리고 이집트가 여기를 갖게 된다라는 말은 선이 이렇게 되는 걸 이제 그 지지한다라는 말인데, 그럼 또 이제 이집트가 이걸 못 갖게 되죠. 이해됐죠?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만듭니다. 비르타워를 가장 큰 여기 이제 대쉬를 가로 묶어야죠. 아마도 유일한 땅일 겁니다. 어떠한 국가도 원하지 않는 가장 큰 땅이 되었습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아직까지도 서로 이 경계선을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 그럴 건지, 지금까지도 진짜 그러고 있다라고 하면 1902년부터 지금 100년이 넘게
야, 120 지금 몇 년이냐? 2026년이니까. 와, 무려 125년 동안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그지?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16-4입니다. 자, 이건 이제 중거 집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중거 집단이라고 하는 건 뭔가 기준이 될 만한 그 집단을 말합니다. 나의 뭔가 기준이 될 만한 집단. 이렇게 했을 때 중거 집단의 효과가 세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항상 보통 두 가지인데 여기서는 세 가지로 나눠줍니다. 규범적인 그 어떤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영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합적이라고 하는 효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그룹. 이제 안에 있는 집단이니까 이걸 그냥 내에 있는 내 집단이라고 부릅니다. 이 내 집단은 이 reference group, 이게 중거 집단이라는 표현입니다. 중거 집단. 자, 이게 바로 어떤 중거 집단이 되는데 이게 어떤 그룹이냐면 지금 이렇게 병렬이 아니라 동격으로 지금 들어가는 거죠. 자, 어떤 집단이냐? That is used, 사용되어집니다. as the frame of reference, 어떤 기준의 틀이 되는 거죠. 바로 나의 행동을 평가함에 있어서 어떤 기준이 될 만한 틀로서 작용하는 그런 그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습니다. 내 행동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내 행동이 굉장히 내가 자랑스러워할 만한 행동인가 아니면 굉장히 자랑스러워하지 못한 그런 행동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나의 행동을 판단하는 어떤 기준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나요? 계속 읽어볼게요. 자, 뒤에 예를 들어서 라고 나오죠.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자원봉사 단체에서의 구성원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 그 그룹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feel proud, 자랑스러움을 느낍니다. 자신의 기여에 대해서 그 community service project, 그 사회봉사, 그치? 사회봉사 프로젝트. 여기서는 지금 이 서비스를 봉사 서비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회봉사 서비스에 대해서 자신이 기여한 거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낀다라는 말이죠. 이해됐나요? 이제 이게 뭘 말하는 거? 이게 바로 이러한 긍정적인 자기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바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normative effect. norm이라고 하는 게 규범이잖아요. 그래서 규범 효과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치? 내 행동에 대해서 이 그룹을 보고 내 행동을 맞춘 다음에 그 다음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는 거죠. 그치? 이런 중거 집단의 규범적 효과라고 부르는 거고, 그 중거 집단의 구성원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같은 관점을 공유합니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니? 여기서 이제 관계대명사의 소유격이 나왔는데, 자, 소유격 관계대명사의 조건 첫 번째는 뭐였어요? 뒤에 무조건 명사가 나와야 합니다. 그쵸? 그리고 두 번째, 이 뒤에 나오는 이 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합니다. 이 뒷부분이 뭘 말하는 거야 지금? 여기 share 이하죠. 그러니까 지금 whose 뒤에 member라고 하는 명사가 나왔고요. 이 뒷부분이 share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뭐가 없어요? 지금 주어가 없는 거니까 불완전한 문장인 거 맞죠?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규범 효과라고 부른 겁니다. A. 그 다음, 만약 당신의 중거 집단의 다른 구성원들이 높은 self-esteem, 자존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거예요. say, 말하자면 너의 부모, 그치? 너의 부모가 이제 중거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당신은 역시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이죠. 그 규범을 공유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또 가지는 그런 경향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normative effect, 이런 규범적인 효과라고 하는 것은 뭘 포함하고 있냐? 바로 그 증거 집단을 모방하고 따라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참고로 여기 ing, 이 involve는 뒤에 이렇게 ing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involve는 이렇게 ing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한다? 이 증거 집단의 행동을 모방해서 자기 자신을 높은 자존감을 갖게 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단의 행동을 모방한다라는 겁니다. 모방하고 따라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라고 나왔죠. 자, 이 증거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비교 효과와 그리고 연합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appraise가 뭐니? 평가라는 말이죠. 자기 평가에 있어서 이렇게 두 가지도 더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comparison effect가 아까 말했던 이 비교 효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associative effect라고 하는 것이 연합 효과라고 하는 거에서 C를 말하는 겁니다. 자, 만약 당신의 학급 친구들이 이 academic achievement, 그러니까 그 학교에서의 어떤 성취도에 있어서 shine, 빛납니다. 그치? 그러니까 빛난다라는 말은 뛰어나다라는 말이죠. 굉장히 친구들 잘해요. 그럼 당신은 be likely to 여러 번 나옵니다.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 자기 자신을 그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결과적으로 당신은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가지게 되고요. feeling, 결국 여기 분사 구문이죠. 대절이하라고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그런 학술적인, 학업적인 성과가 not up to par. not up to par이 무슨 말이야?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표준에 미치지 못하다라고 느끼면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잘하는 곳과 비교해서 내가 너무 못나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이게 바로 뭐라고요? 비교 효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being associated with a brilliant group 이라고 하는 거. 자, 여기 보면 이 도우를 이렇게 괄호로 묶으면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이것도 어떻게 보면 연결어입니다. 이제 도우를 여러분들이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부사절 접속사로 알고 있는데 그냥 그러나 라고 하는 however랑 동일한 기능을 가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러나 라고 하면 되겠고요. 그럼 주어는 뭡니까? being associated with, 이거 동명사 주어입니다. 지금. 그치? 그래서 이거는 연합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말이에요. 그치? 뛰어난 그룹과 연합이 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느끼게끔 만들기도 합니다. 여기 이제 make 사역동사니까 뒤에 동사 원형 나왔죠? 당신을 feel proud of yourself,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움을 느끼게 만들게 되죠. basking in reflected glory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반사된 영광을 basking, 누리는 것 이 말이야. 이해되니? 잠깐만, 여기 지금 단어가 뭐가 좀 잘못 들어간 것 같은데 뭐 어찌됐건 간에 그래서 지금 오히려 여기는 이제 내가 처음에 내가 비교를 해서 나의 오히려 자존감이 낮아지는 결과를 알 수도 있다면 연합 효과는 뭡니까? 내가 뛰어난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결국 내가 굉장히 자랑스러운 뛰어난 사람이구나 라고 이렇게 느낄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치? 이렇게 준거 집단은 세 가지의 효과를 가지게 된다를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그 다음에 16-5입니다. 자, 여기는 우리가 이제 음악이라고 했을 때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잠깐만. 음악에서의 근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접성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근접성 원리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어떤
pitch 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음의 높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B는 어떤 시간, 그리고 C는 어떤 공간. 그치? 공간적으로 근접하다, 시간적으로 근접하다, 음의 높이적으로 근접하다. 이렇게 세 가지로 음악에서 근접하다는 것은 나눌 수 있다. 뭐 이런 겁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그룹화를 진행한다 라고 하는 것이 이 글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음악에서 말이죠. 이 proximity, 이제 이게 근접성이라는 단어예요. 이 근접성이라고 하는 말은 refer to, 무엇을 나타냅니다. 자, 보면 여기서 이 to가 뭐냐면요. refer to, 무엇을 나타내다. 이거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니까 뒤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ing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뭘 나타내냐? being close together. 함께 가까이 있다. 라는 걸 의미하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나오는 element는 뭘 말하는 걸까? 이거는 동명사. 자, 뒤에 being이라고 하는 게 동명사인 거야. 그치?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는 for 목적격을 쓴다라는 게 굉장히 익숙하죠. 근데 ing의 의미상의 주어는 별로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ing의 의미상 주어는 소유격이나 혹은 목적격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할 수 있죠. 그치? 그래서 여기를 element를 그냥 주어처럼 해석을 해줘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이해됐니? 그럼 근접성이라고 하는 것은 뭘 나타낸다? 근접성은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요소들이 함께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게 어디에서 함께 가까이 있냐? 음의 높이나 시간이나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라는 걸 나타낸다. 근접하다라는 말은 음 높이, 시간, 공간이 근접하다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자, 음악에서 노트라고 하면 음을 말합니다. 음이나 혹은 음표 이런 거예요. 자, 근데 그게 이 음 높이에서 비슷하다라고 하는 그 음은 함께 그룹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음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함께 그룹화가 되어지는데 만약에 걔네들이 시간적으로 함께 연주가 되고 있거나 혹은 걔네들이 come from same instrument 똑같은 음악적 instrument의 음악적 도구 뭐라 해야 되냐 음악 악기 그치? 악기라든지 혹은 더 큰 음악적 그룹의 영역으로부터 나온다면 그걸 또 그룹화를 묶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시간과 공간을 말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이제 이 근접성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대한 감을 한번 익혀보기 위해서 이 말입니다. 위해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라고 해서 지금 뭘 말하는 거야? 이거 지금 명령문입니다. 자, 명령문인데 이 imagine도 ing를 목적어로 취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목적어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 a person은 뭘까? 이게 또 의미상의 주어가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이 피아노를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거예요. 이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the right hand, 오른쪽 손은요. 음을 연주하게 되는데 이 음 높이에서 더 높은 음에서 더 높은 피치를 갖는 음을 연주하고요. 왼쪽 손보다. 그치? 그러니까 오른손이 음이 더 높은 걸 연주한다라는 말이죠. left보다. left는 좀 낮은 음을 하고. 자, 또한 매우 자주 자, 여기는 이제 it is 대십니다. 이때 강조 구문이죠. 자, right hand가 이제 강조가 되고 있는 거고요, 얘가. 이 오른쪽 손이 멜로디를 연주합니다. 그럼 이 멜로디는 뭘까요? 멜로디는 이제 높은 음이라는 말이고요. whereas 반면에 왼쪽 손은 bass line을 연주합니다. 이 bass line이 뭐겠어요? 얘가 낮은 음이겠죠. 혹은 반주를 합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치? 그럼 이게 이제 오른쪽 손은 높은 거고요. 그러니까 오른쪽 손은 높은 걸 한답니다.
그리고 왼쪽 선은 더 낮은 거겠죠. 그러니까 낮은 음, 반주. 이게 낮은 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지? 그럼 지금 근접하다라고 하는 게 뭘 이야기하는 거? 피치에서, 음 높이에서 근접함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비록 모든 음들이 연주가 되어집니다. 공간적으로 가깝고, 그지? 여기 이제 공간적인 가까움이란 말이고요. 그리고 거의 같은 시간대에, 동시간대에 연주가 된답니다. 근데 다 비슷한데요. 우리는 음을 들어요. 오른쪽 손에서 나오는 음을 듣습니다. 근데 그 오른쪽에서 나오는 음이 emerging as a melody, 멜로디로서 나오는 그런 음악을 듣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오른쪽에서 나오는 이 음들이 함께 묶이니까요. with respect to, 이건 뭐였어? with regard to, regarding 다 똑같습니다. 무엇에 관하여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음 높이에 관련해서 같이 그룹화가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오른쪽 손에서 나오는 음을 함께 듣는다 이 말이에요. 멜로디로서.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인다라고 했어요? 앞에는 사례 1, 뒤에 사례 2가 나오는데 주제는 동일하다라고 했죠. 그치? 이 앞의 사례의 주제는 뭐였어요? 서로 근접한 것들끼리 묶은다. 그치? 그래서 오른쪽, 왼쪽 손이 음이 높고 낮다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근접성이 다르기 때문에 높은 음끼리 그룹화가 되어지고 낮은 음끼리 그룹화가 되어져서 우리는 그것들을 구분해서 듣는다라는 말이죠. 그치? 자, 그리고 8번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다. 자, 바흐에, 이제 이게 바흐입니다. 유명한 솔로 뮤직에, 바이올린에 대한 솔로 뮤직에서 이 바이올리니스트가 만들어냅니다. 두 개의 음악의 흐름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너무 삐뚤삐뚤하네. 만들어내게 되는데, 바로, 어떻게 함으로써? simultaneously, 동시에 연주라는 건 시간적으로 동일하다는 말이죠. 높은 음과 낮은 음을 동시에 연주함으로써. 그럼 우리가 그룹화가 되는 건 높은 음끼리 그리고 낮은 음끼리 또 그룹화가 되어지니까 두 개의 음악적 흐름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도 음 높이에 관련돼서 두 개로 나누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각적으로 우리는 높은 음을 그룹화를 하고요. 또 낮은 음을 또 그룹화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 그룹을 들어요. polyphonic, poly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라는 말인데, 그래서 polyphonic 하면 다성음악이라고 우리는 그걸 듣거나 혹은 음악의 두 가지 선을 듣는다라고 합니다 라는 거지. 이해됐나요? 자, 예시는 피치에 관련된 이야기만 했지만 사실 시간과 공간 이런 것도 그룹화로 음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예시만큼은 A로 했다라는 말이죠. 그치?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 16-6입니다. 자, 여기 이제 공공재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공공재인데 특히 여기서 습지를 말합니다. 습지 생태계 서비스인데 이거에 시장 가치가 저평가되어져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치? 그래서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는데 저평가를 하면 안 되고 실제로는 굉장히 더 평가가 올라가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글입니다. 알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자, public good, 이게 이제 공공재입니다. 이거는 가치가 저평가되어져 있어요. 시장에서. 자, 근데 이제 그 시장이 지금 이제 이 which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에 있는 market을 설명하는 거죠. 이 시장은 존재하죠. 뭘 위해서? private goods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사적인 재화를 위해서 존재하죠. 그치? 시장에서 공적인 것을 사진 않죠. 사적인 것을 사죠. 이걸 위해서 존재하지. 뭐가 아니야?
공공재를 위해서는 드물게 존재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기 rarely, 드물게. 시장은 사적 재화만을 위해 존재하는 거니까 공공재는 평가가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겠지. 예를 들자면 자, 아쿠아틱 해빗입니다. 해비텟은 이제 어떤 살고 있는 서식지를 말하는 건데, 그치? 아쿠아틱은 이제 물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수생 서식지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게 such as wetland, 습지와 같은 수생 서식지는요, 제공합니다. diverse,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되는데요. that are often public goods. 공공재와 같은 공공재에 해당하는 그런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게 됩니다. 혜택이 공공재이다 이 말이지. 자, including 뭘 포함해서 breeding or refugee. breeding은 이제 번식을 하는 거고요. 그 refugee라고 하는 건 이제 피난처를 말하죠. 를 포함해서 이게 누구를 위한 거냐? 어떤 유니크한 종들을 위하거나 그다음 recreation 어떤 이제 다시 만들어지는 거. 정화를 아니지. 여기는 이제 그냥 recreation이구나. 그치. 이거는 recreation 새로 만든다는 게 아니라 recreation이라고 해서 그 오락을 말하는 거네요. 노는 거. 혹은 사냥을 한다든가 여행을 한다든가 혹은 이제 물을 정화시키는 거 말하죠. 이런 것들을 위한 피난처 이런 것들을 또 다 포함해서 공공재와 같은 그런 혜택을 제공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런 다양한 혜택들이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바로 즐겨집니다.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 다음 또 제공이 되어주죠. 그 많은 사람들에게 for free, 공짜로 제공이 됩니다. 바로 그런 습지의 자연적인 기능에 의해서 공짜로 제공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평가라는 말이 이제 돈이랑 관련된 거니까 저평가가 된 거겠죠. as a result, 결과적으로 여기서 이 result라는 말 대신 consequence도 가능합니다. consequence도 결과라는 말이 되니까요. 결과적으로 there's no market, 시장이란 없습니다. 따라서 no price, 가격도 당연히 없겠죠. 이러한 공공재, 그치? 습지의 공공적인 사용에 대한 가격은 없습니다. 무료니까요. 근데 말이죠. 이러한 서비스,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수생서식지, 습지의 그런 실제적 가치는 제로가 아닙니다. 자, because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benefit, 혜택을 얻어요. 이러한 서비스로부터. 그래서 그 서비스들의 가치는 전체적으로 어떤 추가적인 혜택입니다. 모든 개인들의. 그리고 그 개인들은 이러한 서비스들의 제공을 즐기죠. 습지에 의해서. 그치? 그니까 여기는 이제 여기서는 부가 이익 이 정도로 해석을 하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습지로부터 많은 혜택을 받으니까 당연히 그 습지들의 이런 서비스 공공재들의 가치라고 하는 건 모든 개인들의 부가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 개인들은 이 습지 같은 것을 혜택을 즐기는 그런 사람들의 부가 이익이 전부 다 이 습지의 가치가 된다 이 말이지. 즉 제로가 아니다. 분명히 가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가치라고 하는 것은 클 수 있습니다. 비록 분명한 시장적 가치, 시장적 가격이라고 하는 건 없지만 이러한 습지의 서비스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갭, 차이죠. 바로 제로 프라이스, 이런 습지에 대한 가격이 하나도 없는 것과 그리고 이런 실제의 가치죠. 바로 모든 beneficiary라고 하는 게 뭐야? 여기는 수혜자라는 말이죠. 이런 모든 수혜자들에게 대한 그런 습지들의 실제적 가치 사이에 이런 차이는 이 말이에요. 차이가 주어니까 단수니까 indicate에 s가 붙었죠. 바로 나타냅니다. 보여줍니다. How much? 얼마나 많이 이러한 공공재가 저평가되어져 있는지를 시장에서. 이해됐나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굉장히 저평가되어져 있다. 이걸 이제 문제점으로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있고요. 얘가 문제니까 좀 평가를 원래는 저평가되어서 평가가 더 높아야 되는데 좀 문제가 있네요. 라는 말로 사실은 끝나는 거지. 저평가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문제점만 지적을 하고 끝나는 그런 글입니다. 알겠죠? 저평가가 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하고 그냥 끝납니다. 막 평가를 다시 해야 된다 그런 말까지는 하는 거 아니에요. 알았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16강 마무리됐습니다.